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0일 팔레스타인인들의 흉기 공격이 상당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베트에 따르면 지난달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 공격이 123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공격 건수의 절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가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양측 협상팀은 합의를 마무리 짓고 이견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서방과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외무부는 러시아의 방공미사일 시스템 S-300의 1차 공급분이 이란에 인도됐다고 현지 시간 11일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도심도로에서 현지 시간 9일 소형 폭탄이 터져 3명이 부상당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3명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폭발 직후 자신의 소행임을 자처하는 단체나 개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이스라엘과 미국은 터키 내 자국민 여행객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테러국은 터키에 머무는 자국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빨리 터키를 떠나라고 요구했다며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터키에서 자국민을 노린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테러 위협을 우려하며 터키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터키에서는 지난달 이스탄불에서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는 등 작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 폭탄이 터져 2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0일 팔레스타인인들의 흉기 공격이 상당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들이스트 아이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주례 강요 회의 열기에 앞서서 신베트가 제공한 통계 자료를 보면 공격 횟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베트는 지난달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을 겨냥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이 123건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공격 건수 246건의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 1월에는 169건, 지난 2월에는 155건으로 집계돼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방화용 폭탄을 이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고 흉기와 차량, 총기, 사제폭탄, 수류탄 등도 사용됐다고 신베트는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이 이스라엘의 무조건부 평화회담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고위 관계자가 현지 시간 5일 단언했습니다. 사이브 에레카트 팔레스타인 측 협상대표 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총장은 관영 팔레스타인의 소리 라디오 방송에서 이스라엘과의 무조건적인 평화회담 재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언제든지 만나 무조건부 평화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네타냐후 총리는 아바스 수반과 회동할 경우 첫 번째 의제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인 살인 선동 캠페인 중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레카트 사무총장은 회동이 이뤄질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인 정착촌 중단과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 체결 전에 체포된 수감자 석방 및 양측 간 체결된 모든 평화조약 인정을 먼저 발표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만약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회담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에레카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터키 외무부는 전날 영국 런던에서 이스라엘 측과 가진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양측 협상팀은 합의를 마무리 짓고 이견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뤘다면서 곧 다시 열릴 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터키군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뒤 터키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는 그동안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으나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스라엘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러시아의 방공미사일 시스템 S-300의 1차 공급분이 이란에 윈도됐다고 현지 시간 11일 밝혔습니다. 자베리 인사리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주간 브리핑에서 카스피해를 통해 S-300 1차분이 이란에 도착했다며 몇 차례 연기됐지만 러시아와 공급 계약이 실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S-300의 나머지 부분도 계속 이란으로 올 예정이라며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서방과 이스라엘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해 4월 이란 핵협상이 잠정 타결되자 S-300을 이란에 판매한 계약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가 S-300을 이란에 공급하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중동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최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마을을 공격한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민간인 300여 명을 납치한 데 이어 이 가운데 175명을 처형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시리아군을 인용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마을을 공격한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민간인 300여 명을 납치한 데 이어 이 가운데 175명을 처형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시리아군을 인용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IS가 4일부터 다마스쿠스 북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두메이르 마을 외곽에 알-바디아 시멘트 공장을 공격하고 공장과 협력업체 직원 300명 이상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메이르 마을 주민들은 IS 대원들이 시멘트 공장을 공격한 뒤 민간인들이 사라졌다며 납치된 것 같다고 AFP 통신에 말했습니다. 최근 시리아 정부군과 IS는 두메이르 마을에서 폭탄을 주고받으며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군 포격으로 민간인 18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전했습니다. 또 지난 1월 IS가 시리아 민간인 280명을 처형했다는 관측도 나왔으며 이라크 모술에서도 이미 4천여 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